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진행을 맡은 영락고등학교 2학년 김정은입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도전자들의 꿈을 향한 열정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도 얻고 자신만의 꿈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멋진 서울 학생이 되시길 바라며 11월 둘째 주 서울학생 굿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11 서울학생 동아리 앞마당 요리마당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림과 연극을 통해 소통을 이야기한 열정의 연장을 성수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 방송반이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2011년 서울학생 동아리 앞마당이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많은 동아리들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현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번 서울학생 동아리 앞마당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여러 학생 동아리들의 참여와 학생 추진단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학생 동아리 앞마당은 학생들의 축제로서 서울 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행사인데요. 오늘은 서울학생 동아리 앞마당의 첫째 날로 걸개 그림 그리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걸개 그림이란 행사장 등에 걸리는 대형 그림을 말하는 것인데요.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표현력을 발휘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맨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열정이 전문가 못지 않았습니다. 소통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다양한 그림으로써 표현한 학생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른 시간부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찾아와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하는데 분주했습니다.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담당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취재를 하는 저희 역시 덩달아 긴장을 했는데요. 주제가요. 우리는 지금 소통합니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거 보면 너무 흔하잖아요. 막 손 이런 거 막 세계랑 소통한다는 거 너무 흔해서 저희는 식물이랑 소통하다는 걸 했어요. 저희는 미술반이어서 항상 개개인이 활동하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3인조로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되어서 더 돈독해지고 더 이렇게 합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참가 계기는요, 일단 학교 미술 선생님의 권유도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기회에 참가해보게 됐어요. 표현하고자 했던 점은요, 이 주제가 배려라는 주제인데요. 각 학교가 인간의, 자연의, 사회에 대한 여러 배려가 있는데 각 부분별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배려를 표현했어요. 참가 소감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막막했었는데 서울학생 동아리 한마당 학생들과 함께 하니까 즐거웠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소통이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법은 모두 달라 학생들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걸개 그림 그리기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서울학생 동아리 앞마당은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공부하기에도 바쁜 학생들이 언제 또 이런 행사를 준비했는지 놀랍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또한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성수고등학교의 최지연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어린이 대공원을 거점으로 한 서울학생 동아리 앞마당이 그 막을 올렸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대공원에는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화창하고 맑은 날씨에 모두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볼거리들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어느새 연극 동아리들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없어 내 가방. 밥을 나중에. 가방 갖고 가. 참. 말고 싶어. 그리고 싶다는 결의를 정해. 말고 싶어. I'm alone now, staring at the ceiling. 왜 내 앞에서 가면 쓰냐? 내가 너네보다 잘 될까봐 겁나? 야,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우리 수경이들 긴장해서 신경이 민감해요.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고 다녀. 다음 참가자는 정승연 양입니다. 이 무대를 통해 최고의 사랑을 끝이야. 승연아! 내가 이렇게 되니까 엄마 속이 시원해. 승연아, 위험해.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없어도 줄게. 승연아, 안 돼. 그건 아니야. 엄마는 나 행복한 것 따위 관심도 없잖아. 나 행복한 거밖에 생각도 안 해주잖아. 죽어버릴 거야. 나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무대가 어딘지 알게 되었어. 정말? 거기가 어디야? 나도 데리고 가. 거기가 어디냐면 같이 줄까?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여기? 응. 바로 저희 서울국제고등학교 취재기자단은 광남중학교의 꿈을 주제로 한 연극 마이스테이지를 취재했습니다. 발성, 동선, 안무 하나하나에서 노력이 묻어나는 연극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화한 여성이 대중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보는 시선은 어떠한지 구센 방송단 0717팀이 취재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브레이크비라는 페미니스트가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브레이크비는 외국인 이슬람 교도들이 노르웨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로 인해 테러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뷰 도중 한국의 단일 문화 체제를 본받아야 한다며 한국에 대해 다문화주의를 완전히 차단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인종차별을 받아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며칠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화를 한 한 여성이 에이즈를 옮길 수 있다며 사우나 이용에 제재를 당했는데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을 보는 시선, 다문화 가정의 차별, 외국인을 위한 법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살고 있거나 여행으로 온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지의 유무에 대해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felt or have suffered from racial discrimination? Sometimes, but not just in Korea. Oh, okay. Then, do you think Koreans' behavior is different between the white and black yellows? Sometimes the behavior is different, but I think that everyone's human. Everyone kind of has the same personalities. Have you ever felt or have suffered from racial discrimination? So, first of all, I have to say that I just arrived in Korea 2 days ago, and I'm leaving tomorrow. And actually, I'm here on business, so I do already have my contact and people that I'm going to spend my time with. But yesterday I had a free day, and I went all around the city as a tourist. And I have to say that everyone has been really kind and gentle with me. Also, when I did get lost at one point in the city and I did have to ask for information, everyone was really nice. Even if I didn't speak really very good English, they were really trying to help me out. So, no, I don't feel a kind of discrimination here. Do you think Koreans' behavior is different between the white, black, and yellow? I'm not really able to tell this because my experience is not so long here. For what concerns me, I would say no. I mean, I'm feeling really comfortable here in Seoul, but I don't really know. What about your country? Well, I come from the north of Italy, and I have to say it's really sad because actually in my country, a lot of people do discriminate the other people.
They can discriminate you if you're black, if you're Muslim, if you're Chinese, if you don't speak Italian. People from the north of Italy do even discriminate people from the south of Italy. Have you ever felt or have suffered from racial discrimination? I would say yes or no, but on the yes part, it was not very clear that the person was discriminating against him. Then do you think Koreans' behavior is different between those? Not all Koreans, I would say. Most Koreans are they are just cool, and I think they accommodate foreigners, and despite whether you're black or white or whatever. A water park, for example, and you jump into a pool. Some people are okay to swim with you, some just want to move away. But I guess, people just have their own ideas. 어떤 사회와 집단이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의 바탕 위에서 서로 공존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사회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으로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PC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부 인터넷 게임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놀이로 시작한 인터넷 게임, 그러나 한번 빠져들면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을 하실 때는 적정 시간을 정해두고 하시길 바라며 11월 둘째 주 주간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아프고 고통받는 친구, 심지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다툼을 해결하기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보는 게 어떨까요? 11월 11일은 이른바 빼빼로데이인데요. 시중에는 식용 황금을 입힌 막대 과자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친구들에게 선물할 막대 과자를 준비하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업체들을 지나친 상술에 사랑과 우정을 전하는 순수한 마음이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요즘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9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는 한 해 5,500여 건에서 11,300여 건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전거 안전규칙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헬멧을 항상 착용한다. 둘째, 교통신호에 절대로 따른다. 셋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가깝게 자전거를 탄다. 넷째, 자전거에 어떤 누구도 절대로 태우지 않는다. 다섯째, 회전이나 정지 시에는 항상 수신호를 이용한다. 여섯째, 교차로나 차도 및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시한다. 일곱째, 교통신호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한다. 여덟째,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양보한다. 아홉째, 자전거가 신뢰성 있는 좋은 상태에 있도록 유지한다. 10번째, 항상 주의 깊게 자전거를 타도록 한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전거를 타실 때 안전규칙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11월부터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을 자주 씻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시면서 예방주사도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소식 정다인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오랜 기간 많은 학생들이 준비해온 수능시험이 있었는데요. 이미 본 시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날들을 잘 계획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 또한 수험생으로서의 부담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학생 9세 뉴스 김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